네, 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드럼 치고 드럼 가르치는 79년생, 하지만 호적에는 80년생으로 돼 있는 임일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드럼 치면서 활동했던 것들이 있나요? 네, 제가 수능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밴드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네시스라는 CCM 락 밴드, 그러니까 락 밴드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때인데 지금까지 한 3, 4년 됐죠. 지금까지 앨범을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제네시스로 했던 첫 공연이 기억이 나세요? 네, 첫 공연 기억나죠. 바로 이 근처에 상록수 회관인가 어떤 그 공연장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첫 공연을 했는데 정말 온몸이 흠뻑 젖어서 그 기억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첫 공연이다 보니까 멋있게 한다고 누가 무대 의상을 선물해 주셨는데 비닐 옷 같은 거였어요. 그래서 온몸이 흠뻑 젖었던 기억이 나네요. 조명도 요즘은 이렇게 좋은 LED로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 뜨거운 그 조명이 바로 드럼 뒤에 있어서 자꾸 치면서 막 아뜨거 했던 기억이 나네요. 두 번째 공연은 대백 프라자 11층에서 정말 큰 무대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또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다가 훌쩍이었던 왜 울었는지 모르겠네요. 그럼 앨범은 몇 장 정도 되셨나요? 앨범이 이제 정규 앨범은 1집, 2집, 3집까지 발매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노래도 조금 이제 합니다. 그래서 개인 디지털 싱글, 제 개인 앨범도 2장 냈고 그다음에 또 재즈 밴드도 하고 있어요. 락을 했지만 재즈도 흉내를 내는. 그래서 그 팀은 연주팀인데 또 2집까지 발매했고 3집 준비 중입니다. 이 학원은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? 그 전에는 사실 개인 레슨으로 지하실에서 한 명 한 명 개인 레슨을 했다가 어려워졌죠, 삶이.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학원을 강사로 2년 정도 했습니다. 그 2년 뒤에 바로 이곳에서 작지만 제 힘으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초반에는 입시반, 취미반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입시반이 입시생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요. 내가 붙여줘야 되고 내가 연습을 시켜줘야 돼. 그래서 입시는 안 한 지가 조금 됐고 지금은 취미반 그리고 심화반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기억에 남는 레슨생이 있죠. 저희 밴드에 보컬 하시는 분의 아들이 있습니다.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경북 예고에 수석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1, 2학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음악을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학원으로 왔었어요. 근데 이제 아빠가 락을 했다 보니 그 초등학생이 트윈 페달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이제 뭐 락을 했으니까 트윈 페달을 했죠. 그러니까 트윈 페달을 설명드리자면 페달이 2개입니다. 그래서 양발로 이렇게 쳐야 돼요. 그 작은 학생이 이렇게 이 발을 먼저 연습했던. 근데 아무래도 음악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드러머가 돼서 대회에 나가서 금상, 대상, 대구 경북권 다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학생 제일 최고의 레슨생이에요. 최고의 레슨생이었죠.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인물들이 나타나요. 그 친구보다 더 잘하는 학생, 지금 6학년인데 제가 대학교 때 쳤던 것들을 지금 치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참 세상이 참. 여기 카메라 보고 네. 재밌으니까 많이 와달라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. 영어 학원은 보내시면서 드럼 학원은 제일 먼저 끊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꿋꿋이 계속 배웠던 학생들은 오히려 그 학업 성적도 늘어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. 에딩일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
스틱 교재 10% DC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리를 합니다.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또 이제 가구를 바꿔요. 드럼도 오늘 여기 있잖아요. 이제 원래는 반대편에 있었거든요. 이렇게 동서남북 바꿔갑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마음에 좀 위안을 얻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집안일도 정리에 포함이에요? 네네. 와이프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집안일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우리는 뭐 별명이 있나요? 뭐 선생님 별명, 네. 별명이 딱히 있진 않은데 초등학교 때는 임시라서 그런지 임신이었고요. 초딩스럽죠? 웃기죠? 이제 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왜 대사장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제물로 삼아버려요. 그래서 제사장이 됐습니다. 그래도 과하게 넣어준 것과 부족하게 넣어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신이 저에게 과하게 넣어주신 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습니다. 근자감인 거. 부족한 거는 뭐 남자들은 다들 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키가 제가 진짜 조금만 더 컸으면 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조금 입만 비비고 다니지 벌리면 않았을까 거짓말이 생각이 드는데. 자동으로 나와. 넣어준 게 맞나요? 굉장히. 근데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한 게 개그 욕심이 과합니다. 계획 욕심이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20, 30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있잖아요. 지금 이 상황들에서 친구들과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빵 터지고 정말 재밌습니다. 근데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저는 그 개그 욕심 때문에 해버립니다. 그럼 친구들이 웃고 난리 나고 정말 최고 하고 친구 한 명을 잃습니다. 아 그게 그 대제사장. 어릴 때 안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맞아요. 불혹이라는 게 제가 어릴 때는 그 40대의 아저씨들이 아저씨처럼 느껴졌거든요. 아저씨. 우리랑 노는 것도 조금 이랬는데 제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저 아직 20대 같거든요. 아직도 하고 싶은 꿈이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고 재밌게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보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정답으로 살아가려고 했거든요. 남들이 사회에서 해주었던 이런 통념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이 사람이 바뀌고 또 그게 서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정답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때 그 사람이 정답을 저에게 오히려 알려주는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40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 같아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. 무슨 같이 하시죠? 당연히 와이프랑 같이 갈 것 같습니다. 갈 것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제가 결혼했을 때 이게 제가 와이프한테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.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여행을 유럽으로 와이프는 가고 싶어 했지만 동남아 이렇게 저렴한 곳 태국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같으면 유럽으로 갔을 것 같아요. 어려워도.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유럽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는 유럽이나 좀 먼 곳에서 그런 도심지를 즐길 것 같고 이제 아이가 생기고 조금 식구들이 많아지면 조금 저렴한 휴양지로 가서 이렇게 좀 놀면서 즐기면서 쉴 것 같습니다. 제일 최근에 가족들이랑 간 여행지가
최근에는 저번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는 제가 주택 청약 든 거를 깨서 괌을 갔다 왔습니다. 물론 와이프 거는 깨지 않고 제 걸 깨서 갔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떤 문제? 태풍을 만났어요. 저는 하기비스라는 그 태풍을 만나서 Hagibis noong October 7 sa Saipan at Guam. Ito ay nagsimula sa isang mahinang bagyo pero sa loob ng 10 oras 그 4박 5일이라는 그 괌 비싼 돈을 주고 처음으로 간 미국에서 호텔에서 햇반과 김만 3일 연장 먹고 아직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. 네. 네,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재능이 많으시거든요. 웃기시고 그 피를 아마 물려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시골을 가면 대구에서 제가 충남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. 시골에서 대구로 오는 길이었어요. 꼭 우리 외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 좋아하신다고 간장게장을 꼭 이렇게 한 큰 그릇에 싸주시곤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 그 간장게장이 쏟아서 온데 그 간장 찌든 내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역에 내려서 막 냄새 나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 동생하고 야 저기 빨리 가가지고 비닐봉다리 빨리 하나 찾아와 이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쓰레기통 근처에 비닐봉지 검은색을 찾아서 왔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열 받은 거죠. 왜냐하면 저희 식구들은 누구에게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다 보니 이거를 아주 꽉 짬매야 되겠다. 왜? 대구까지 또 가야 되니까. 꽉 짬매고 2번 짬매고 3번 짬매는데 자기 코를 때리신 거예요. 근데 동생이랑 그걸 보고 있다가 봤어요. 빡 때리는 거. 우리 웃으면 큰일 나요. 웃으면 진짜 거기에서 혼나요. 그리고 아버지는 웃나 안 웃나를 또 보는 거예요. 웃나 안 웃나 보고 우리는 억지로 막 진짜 참았어요. 참다가 그리고 그 몇 년 동안은 얘기를 못 하고 한 10년 지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은 웃기게 하죠.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참 그때 너희 웃었으면 큰일 났다. 뭐 이런 일들.